그러면 함수의 사용 범위와 유지 기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의 사용 범위와 유지 기간은 특별히 이제 스코프라고 이야기하는 네요. 이제 이것을 이제 유효 범위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스코프라는 것은 소스 코드 내부에서 어떤 엔티티, 특별히 상수나 변수, 객체, 그리고 함수들, 이 객체도 보게 되면은 인스턴스라고 이야기하는 객체가 되겠습니다. 자, 이 것들이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 유효 범위인데, 자, 사용할 수 있는 범위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 말은 즉슨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있고 사용할 수가 없는 곳이 있다라는 얘기죠. 이 두 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어느 위치에서 사용할 수 없는가? 자,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어디고 사용할 수 없는 곳은 어딘가?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을 해야 되겠죠. 사용할 수 없는 곳, 요게 이렇게 보면은 컴파일 에러가 나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컴파일 에러가 난다라는 말은 유효하지 않는다 라는 말이고, 자, 유효하지 않는다는 말은 뭐 찾을 수 없거나 아니면은 이름이 뭐 바뀌었거나 이렇게 되는데 보통은 이제 찾을 수 없는 경우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유효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일 스코프에 있을 때 중요한 점이 같은 이름을 가지는 엔티티가 중복하여 올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전에 제가 이야기를 했을 때 뭐라고 이야기를 했었냐면 그 비주얼 스튜디오 6.0에서 비주얼 C++ 6.0에서 포문을 이렇게 할 때 여기 인티저 i는 0 이렇게 뭔가 코드를 작성하면 그 뒤에도 인티저 i를 선언하는 경우 에러가 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이게 이제 동일 스코프 내에서 같은 이름을 가지는 엔티티가 중복하여 올 수 없다라는 요 내용이 지금 별도의 스코프로 지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의 스코프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예제 이렇게 보게 되면 integer calculate라는 함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헤더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서 보면은 integer num이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지금 정의되어 있고 body가 이렇게 있으면 이 num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유효한가 이렇게 보게 되면 여기 파라미터는 본문 시작과 본문 끝 여기 내에서 이제 유효하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 num 로컬 베리어블이죠. 이 지역 변수의 그 스코프는 정의된 부분부터 이 블록이 끝날 때까지가 이제 스코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인티저 넘버하고 요게 같은 스코프 내에 지금 두 개가 있으니까 오류가 발생하는 건데, 자, 상위 스코프에서 그러니까 다른 스코프에서 이제 동일한 변수가 있다고 하면은 이거는 또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일단은 그거는 나중에 이렇게 이야기해 보고요. 요 스코프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티저 메인이 이렇게 있고 인티저 sum 이렇게 있고 form은 그래서 인티저 i는 0부터 있는 이 인티저 i의 스코프는 이 컬리 브레이시스 안에서 이제 유효합니다. 자, 이 유효한 이 i의 스코프인데 이 i의 스코프 있고 이 sum이 이렇게 있는데 이 sum은 이 i의 스코프보다 더 위에 이렇게 있죠. 자, 상위 레벨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상위 레벨에 있는 이 변수입니다. 이 변수의 유효 범위는 정의된 것부터 시작해서 스코프이 끝나는 경우까지가 이제 유효 범위인데 이 유효 범위 내에서는 상위에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다.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각각에 대한 스코프들을 이렇게 이야기할 건데요. 이게 그 로컬 스코프이라고 하고요. 자, 지역의 범위인 거죠. 가시 범위 이렇게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가시 범위는 선언된 위치에서부터 블록이 끝나는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블록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스코프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 이렇게 보게 되면 매기 변수 스코프는 정의된 부분 여기 정의되어 있죠. 포먼 파라미터가 정의되어 있고 이 컬리 브레이스 끝날 때까지 이고 카운터
이거는 인티저 i 이렇게 있죠. 이 i가 끝나는 부분. 그다음에 이 sum 그 지역 변수죠. 본문 안에서 변수를 또 선언할 수 있으니까 지역 변수가 선언된 위치에서부터 시작해서 블록이 끝나는 부분까지가 이제 그 가시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유효 범위가 되겠죠. 자, 외부 블록과 내부 블록 사이에서 이름이 같은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인티저 i 이렇게 있고요. 요 변수 이 블록을 따로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 여기 안에서도 인티저 i 이렇게 해줄 수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인티저 i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서 여기 이 블록 내에서 보게 되면은 요 부분이 있죠. 요만큼 사이에서는 인티저 i 이 바로 위에 있는 i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에 있는 자, 요거를 1번이라고 하고 얘를 2번이라고 하면 2번 i가 1번 i를 덮어 씌워버립니다. 가려버립니다. 2번이 1번을 가리게 됩니다. 이거를 우리 쉐도잉이라고 그러니까 그림자를 드리우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내부 블록 엔티티가 외부 블록 엔티티를 가리게 되는 건데 자 이것도 사실상 우리 제가 이야기할 게 좀 많습니다. 제 뒤에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죠. 자 글로벌 스콥인데 이 글로벌 스콥은 모든 함수의 외부에 선언되어 있는 엔티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소스 코드 이렇게 보면요. 이게 뭐 예를 들면 hello.cpp 이렇게 있으면 뭔가 여기서 뭐 인티저 foo 이렇게 있을 거고 인티저 main 이렇게 있을 거잖아요. 뭐 이런 함수들이 있는데 이렇게 함수들이 있는데 이 함수 바깥에 인티저 g 불 이렇게 함수가 변수가 이렇게 있으면 변수 전역 변수라고 얘기하죠. 이 전역 변수인데 전역 변수의 선언한 부분부터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이 함수 이 파일이 끝날 때까지가 유효한 범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변수들이 이제 그러면은 모든 함수에서 다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 중요한 거는 전역적으로 선언되어 있는 변수가 로컬 스코프에 의해서 지역 스코프에 의해서 가려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이제 의도한 거냐, 의도하지 않은 거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만약에 로컬 스코프에서 글로벌 스코프로 이제 변수를 접근해야 된다고 하면 여기 범위 해결 연산자 스코프 레졸루션 오퍼레이터라고 하는데 더블 콜론을 사용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P 연산자가 하나인 상태, P 연산자가 두 개인 상태 이렇게 되는데 요거는 나중에 네임 스코프 네임 스코프라고 할 수도 있는데 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네임 스페이스라고 합니다. 이름 공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렇게 있는데 그거는 제가 나중에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스코프 레졸루션 오퍼레이터 그래서 요 스코프 레졸루션 오퍼레이터는 공간을 결정짓는 연산자입니다. 이거를 여러분들 염두에 주시면 됩니다. 자, 네임스페이스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해결하려고 보면은 그 앞에다 콜론 두 개를 붙여가지고 사용을 하면 이렇게 사용을 하면 앞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자, 그러면 이거는 우리 전역 변수다. 전역 공간에서 변수를 찾아요. 요게 핵심이에요. 네, 함수 이름의 스코프도 이렇게 있습니다. 함수를 선언한 시점부터 시작해서 프로그램의 마지막 부분까지 여기 선언된 시점에서 마지막까지 이제 있게 되고요. 이게 펑션 프로토타입이 declaration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되고 프로토타입이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뭐 거기 정의에서부터 끝에까지 이제 파일에 저 여기 프로그램의 마지막 부분이라기보다는
파일의 끝이죠. 가 되겠습니다. 함수의 매개 변수 스코프라 썼네요. 스코프인데 여기는 이제 포멀 파라미터에서부터 시작해서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body에 끝날 때까지. 자, 포멀 파라미터는 결국은 그 스코프의 시작부터 시작해서 스코프의 끝나는 위치까지가 이 유효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수의 수명 부분인데요. 이거는 우리 그 라이프 스팬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라이프 스팬에서는 우리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변수의 유효 범위하고 같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로컬 베리어블, 보통 오토 키워드들이 로컬 베리어블에서는 그 오토 키워드들이 자동으로 이렇게 붙게 되는데 이 함수가 호출될 때 혹은 함수가 호출될 때 네, 그죠. 메인 함수도 운영체제가 호출하게 되는 거니까 이 지역 변수는 함수가 호출되는 그 시점에서 생성될 수 있고 생성되고 함수가 종료될 때 소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지역 변수를 초기화하지 않으면은 가비지 밸류를 가지게 되겠습니다. 자, 스태틱으로 정의되어 있는 변수들이 있는데 이 스태틱 변수는 프로그램이 종료되기 전까지 계속 유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 한 번 딱 생성되고 그 생성된 다음부터는 여러 함수가 동일한 변수의 위치를 이제 가리키기 때문에 이제 그 공간은 딱 한 번만 생성은 딱 한 번만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변수 선언할 때 스태틱이라는 변경자를 앞에다가 이제 붙여가지고 수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초기화하지 않으면 0으로 초기화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홈워크 부분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이 내용을 이제 보게 되면 홈워크가 좀 많죠. 자, 이게 지금 보면은 이번 주 다음 주 수업 시간에는 이제 그 중간고사 기간이잖아요. 중간고사 기간인데 우리는 중간고사를 보지 않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 수업에는 Q&A 세션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했던 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공부했던 게 C 프로그래밍 복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다음 주부터 다다음 주부터는 이제 C++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클래스를 이제 다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Q&A 세션 지금까지 배웠던 거를 이제 Q&A 하는 시간들을 가질 건데 여러분들 그 Q&A 세션에서 그 Q&A 세션을 몇 시쯤 가질 건지 좀 한번 보기는 해야 되겠네요. 그건 제가 별도로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여러분들 궁금한 사항들 이렇게 질문하시면 되겠고요. 실시간 수업으로 진행이 될 거라서 여러분들 시간 내셔서 한번 들어오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거는 그거고 이제 지금 보면은 변수 수명 관련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 지금 현재 섀도잉이랑 그 다음에 변수의 그 수명 그리고 스코프에 대한 것들 이렇게 생각을 네, 이 말을 요즘 계속 많이 했더니 말을 하려고 보니까 수음이 모자라서 얘기하기 굉장히 어렵네요. 자, 그래서 수명, 그 다음에 스코프, 유효 범위라고 있죠. 그 다음에 가시 범위 뭐 이런 것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 아키텍처 하고요. 그 하드웨어 부분 오퍼레이팅 시스템 이것들을 총괄해 가지고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컴퓨터를 이렇게 보면은요, 이 컴퓨터가
결국 계산기잖아요. 계산을 좀 더 수월하게끔 하려고 하는 건데, 이 컴퓨터의 메모리 공간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메모리 공간은 연속적이에요. 이 연속적인 메모리 공간을 어떻게 활용을 할 거냐, 사람들이 많이 고민을 했는데, 그러면은 이 연속적인 공간을 우리는 그러면 주소를 붙여서 고민해보자. 이렇게 한 거죠. 주소를 붙여가지고 사용해보자. 이렇게 이야기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컴퓨터고 메모리 공간이고 연속적이고 주소를 붙여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 주소를 붙여서 사용을 하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개념들이 나오게 됐습니다. 함수, 이제 개념이 나오게 되는 건데, 이 함수를 어떻게 관리할 건가? 자, 이 함수의 특징을 보죠. 그러면은 프로그램이 시행되다가, 여기다가 뭐 인티저 a도 있을 거고, a에다가 뭐 10도 넣고 뭐 등등등 있을 텐데, 함수가 호출되는 시점이 이렇게 있으면 뭔가 점프가 뛰고 함수가 수행된 다음에 돌아오잖아요. 이 돌아올 때 여기에 있는 계산 결과 있죠. a는 10이라는 결과가 그대로 유지돼야 되죠. 복원돼야 되죠. 앞에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복원돼야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도 함수가 똑같이 함수에서 변수를 선언할 수 있잖아요. 인티저 b에다가 20 이렇게 놓고 진행이 되면 이 다시 함수가 호출되는 위치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 여기서 생성됐던 변수들은 모두 다 소멸이 돼야 됩니다. 생성된 게 이제 소멸되는 거죠. 그리고 복원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리턴 값을 받아가지고 사이드 이펙트로 이제 변수의 값을 업데이트 한다든지 뭐 다른 처리를 해서 동작이 되는 거죠. 자, 이와 같은 특징을 여러분들이 구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든 프로그램이 오퍼레이팅 시스템 위에서 동작을 하죠. 그러면 이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이러한 내용들을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하드웨어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하드웨어 위에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있고 우리 프로그램이 이렇게 있으면 이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프로그램의 메인 함수를 호출해 주죠. 메인 함수를 호출해 주고 이 프로그램이 수행될 때 오퍼레이팅 시스템에 자원을 요청을 해가지고 하드웨어에서 이렇게 자원을 이렇게 주는 형태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구현을 하려고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게 됐냐면 스택이라는 구조를 사용하자. 이 자료 구조죠. 자, 이 스택 뭐죠? first in, first out입니다. 아니죠. 죄송합니다. 제가 first in, first out, first in, first out은 Q죠. 죄송합니다. 리포죠. last in, first out. 자, 이렇게 많이 하고 집어넣으면 나갈 때 제일 마지막에 들어온 게 먼저 나간다. 이게 그 스택인데 이 스택 구조를 사용하니까 이 함수를 아주 잘 구현할 수 있겠더라 이 얘기입니다. 자, 요걸 이렇게 딱 보니까 오퍼레이팅 시스템에서 우리의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때 아까 제가 얘기했던 메인 함수를 호출한다 했죠. 이 메인 함수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엔트리 포인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프로그램이 다 이제 엔트리 포인트인 메인 함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메인 함수를 호출하면서 실행하는데 이 메인 함수를 실행을 하면서 자, 모든 함수 자, 여기서 제가 써보죠. 모든 함수. 자,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모든 함수는 네, 모든 함수 다 포함인데 컬리 브레이시스로 묶이는 컴파운드 스테이트먼트 그다음에 펑션도 바디를 가지죠. 그러면 뭐 그다음에 iteration도 이제 iteration은 원래 컴파운드 스테이트먼트니까 이렇게 지금 되어 있으면 요 내용을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요 컬리 브레이시스를 딱 만나게 되면은 스택을 딱 할당을 해요. 메모리 공간 하나를 딱 이렇게 할당을 합니다. 자, 이 메모리 공간을 할당하면서 여기에다가 변수를 선언하는 거예요. 인티저 a 만큼 이렇게 딱 할당하고 여기에다가 10을 어사인 했으니까 10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 쿵짝쿵짝 하는데, 자, 여기에서 그 함수를 호출했다 이렇게 생각해 보죠. 후라는 함수를 호출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인티저 a가 있었다. 이렇게 하면 파란색으로 제가 이렇게 합니다. 후라는 함수, 여기는 메인이었고요. 함수가 호출되면서 여기 공간에다가 인티저 a 이렇게 딱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10 이렇게 넣으면 여기 10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컬리 브레이시스가 끝나면 어떻게 되나요? 얘를 빼내는 거죠. 이런 형태로 지금 메모리하고 오퍼레이팅 시스템하고 이제 하드웨어가 이제 그 변수를 관리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야기할 때 이 펑션을 이제 처리해야 되고 컴파운드 스테이트먼트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가 이제 이슈가 되는 건데, 컴파운드 스테이트먼트 이렇게 세 개를 만들어서 여기다 인티저 a, 인티저 a, 인티저 b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컬리 브레이시스를 딱 만나요. 그러면은 빨간색으로 해보죠. 스택을 엘리멘트 하나 딱 만들어요. 여기다가 인티저 공간에 a 이렇게 딱 만들고요. 다음 컬리 브레이시스를 만났어요. 파란색으로 메모리 공간 하나 딱 할당하고 스택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거 안에다가 A라는 공간이 딱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녹색으로 할 건데 또 컬리 브레이시스 세 번째 만났어요. 이렇게 딱 세 번째 만나서, 근데 이번에는 B래요. B고 뭔가 동작을 수행하는데 이 안에서 지금 요 세 번째 컬리 브레이시스 안에서 A를 사용한다 라고 하면, 자, 여기에서 우리 프로그래밍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오퍼레이팅 시스템에서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때 어떻게 하냐면,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스택 블럭에서 A를 찾아요. 근데 A가 없죠. A가 없으면 다음 상위 블럭으로 갑니다. A가 있죠. 그러면은 요 A의 값을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아주 간단해요. 이러한 구조를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유지하고 있는 게 쉐도잉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맨 처음에 자기가 현재 가장 최근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스택 블록을 보는 거예요. 그게 최근에 사용하고 있는 블록을 봄. 이게 이제 핵심이죠. 그래서 블록이 없으면은 다음 스코프, 하이 레벨 스코프를 계속 가는 겁니다. 자, 요 밑에다가, 요 부분에다가 A에다가 20 이렇게 넣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까지 수행됐고, B를 할당했고, 컬리 브레이시스를 만났죠? 닫는 그 컬리 브레이시스를 만났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얘를 빼버려요. 얘를 이렇게 빼버립니다. 그 다음에 A는 20 이라는 코드가 있다고 하면, 그러면은 가장 최근에 사용하고 있는 블록을 본다 했죠? 여기죠. 여기 요 블록이죠. 요 블록을 보고 요 블록에 있는 A를 에다가 20을 넣는 겁니다. 이렇게. 그런데 지금 보면은 상위 블록에는 A가 있죠. A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A는 지금 로컬 블록에 있는 A로 이렇게 섀도잉이 되는 거죠. 가려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컬리 브레이시스를 만나면 요 내용이 삭제가 되면서 A의 값은 이전에 여기서 가지고 있는 값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오게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이 과정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실제로 우리 눈에 보이는 거는 이 스택의 구조가 보이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변수 값만 이제 우리 눈에 보이니까 변수 하나가 그 뭐 값이 들어갔다 나갔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다른 공간에서 변수가 할당되고 변수가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개념들을 여러분들 가지고 있으면은 좀 프로그래밍 하는 데 있어서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